만약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 중 현재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입니다. 지구에 위협이 되는 이 소행성들에게서 어떻게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소행성 충돌은 선사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6,600만 년 전 10km의 소행성이 치술루브에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백악기 대멸종의 원인으로 여겨지며 이 사건으로 모든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 식물 및 동물종의 4분의 3이 멸종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2370도가 넘는 온도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구 표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지구 충돌 및 유성 공중 폭발이 수백 건 보고되었으며 그중 극히 일부만이 사망과 부상, 재산 피해 또는 기타 심각한 지역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름이 4m인 소행성은 대략 1년에 한 번 지구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지름 7m의 소행성은 대략 5년마다 대기권에 진입하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TNT 약 16킬로톤과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1세기경 지름 20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충돌 중 하나는 1908년 50m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한 퉁구스카 사건으로 이는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 시베리아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 수천 평방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지역에 유사한 충돌이 발생했다면 지역적으로 재앙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2013년에는 러시아 첼라빈스크의 운석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석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날 운석 충돌로 1,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면 역사상 많은 부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충돌입니다. 미래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더 작은 지역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이 더 큰 지구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2018년 마지막 저서 큰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대형 소행성 충돌을 지구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더 작은 지역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이 더 큰 지구적 피해를 주는 소행성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소행성 충돌 위험과 인류의 대응 전략.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인류가 해야 할 것은 먼저 다가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ATLAS 조기 경보 시스템 등 최신 실시간 감시 기술로 천체들을 감시하고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는 소행성의 궤도를 물리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행성 경보 시스템 ATLAS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은 지구에 충돌하기 몇 주에서 며칠 전에 작은 지구 근처 천체를 감지하도록 최적화된 로봇 전문 탐사 및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고 하와이 대학교 천문학 연구소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망원경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TLAS는 2015년 할레아칼라에 있는 망원경 1개로 관측을 시작했고 2017년에는 하와이 망원경 2개로 구성된 버전이 가동되었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남반구에 있는 2개의 추가 망원경에 대한 나사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망원경들은 2022년 초에 가동되었습니다. 각 망원경은 맑은 밤에 4번씩 관측 가능한 전체 하늘의 4분의 1을 조사하고 남쪽에 있는 2개의 망원경이 추가되면서 ATLAS에 관측 가능한 하늘 범위가 맑은 밤 2배에서 4배로 개선되었고 먼 남쪽 하늘의 이전 사각지대도 메워졌습니다. 애니오 서베이어 애니오 서베이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을 찾기 위해 태양계를 조사하도록 설계된 우주 기반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애니오 서베이어 우주선은 라그랑주 에런 포인트에서 탐사하여 지구 궤도의 천체를 볼 수 있으며 열 방출에 민감한 중적 외선 감지기는 반사된 햇빛에 관계없이 소행성을 감지할 것입니다.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라그랑주 L2 포인트에 위치하여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라그랑주 L1 포인트는 임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가 라그랑주 L1과 L2 지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우주는 무중력 상태가 아닙니다. 별이나 행성 등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주에 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천체 사이에는 중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 라그랑주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이곳에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5곳의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직선상에 L1, L2, L3 세 곳이 있고 60도 간격으로 L4와 L5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사실상 무중력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L1과 L2 지점인데 각각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연료를 쓰지 않아도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주 관측용 위성이나 우주 망원경이 주로 라그랑주 포인트로 향합니다. 애니오 서베이어의 임무는 2009년 12월에 발사된 탐사선 프로그램인 광시야 적외선 탐사선으로 나사 적외선 천문 우주 망원경의 후속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행성방어조정사무소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사의 과학 예산 밖에서 이 임무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나사는 애니오 서베이어 임무가 예비 설계 단계로 진행되도록 승인합니다. 애니오 서베이어는 2027년 9월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다트 프로젝트. 다트 탐사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트 탐사선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 탐사선은 지난 2022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7일 오전 8시에 지구 주변을 도는 소행성 중 하나의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디모르포스는 자신보다 더 큰 소행성 디디모스의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공전하는 지름 160m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디모포스는 지구에서 약 1100km 떨어져 디디모스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쌍소행성입니다. 나사는 인류 최초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트 프로젝트를 실행한 것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다트 우주선은 지난해 11월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하였고 약 8개월간 디디모스로의 항행을 이어왔습니다. 다트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인공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킴으로써 두 행성의 속도와 궤적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사는 충돌 결과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를 32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같은 인공적 방법이 향후 소행성으로부터의 지구 방위에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지구와 충돌할 위협이 있는 소행성은 2025년 기준 약 2,400개에서 2,500개로 분석됩니다. 우리 인류는 최초로 세레스라는 소행성을 발견하는데요. 이는 1801년 1월 1일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주세페 피아치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은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 세레스는 행성 중에도 외행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외행성은 소행성보다는 행성에 가깝고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보다 큰 천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쉽게 소행성과 외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행성은 형체가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행성들은 동그란 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트 탐사선 이전에 나사는 1867년 발견된 템펠1이라는 소행성을 타겟으로 2005년에 탐사선을 충돌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미션의 이름은 딥 임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소행성의 궤도를 수정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 딥 임팩트의 주 미션은 소행성의 핵에 탐사선을 충돌시켜서 충돌 크레이터를 만들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돌시키면 소행성의 구성 물질을 외부로 날려보내게 되고 이 물질을 우주선에서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행성의 형성 과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딥임팩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충돌기,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을 분석할 우주선입니다. 이 충돌기는 주 성분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구리를 사용한 이유는 이 소행성의 성분과 섞이지 않기 위해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구리일까요? 이 소행성에는 구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충돌기를 구리 성분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구리를 제외한 다른 물질을 연구하면 되기 때문에 구리 성분으로 충돌기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 충돌기는 초속 10.3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충돌 당시에는 TNT 4.8톤의 폭발력의 위력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행성의 직경 150m의 크레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물질 분석 우주선은 이 소행성의 먼지가 많고 소량의 얼음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사는 1998년부터 소행성의 형성 물질을 알아보는 동시에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본격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기준을 직경 1km 이상의 천체 중에서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천체를 찾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근접한 천체를 약 25,000개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는 직경 1km 이상의 큰 천체는 90% 이상 발견하여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0m 이하의 소행성들은 아직 25%밖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첼라빈스크에 떨어져 많은 부상자를 낸 운석도 140m 이하의 작은 소행성이라고 하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소행성들이 지구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사의 산하 조직인 PDCO, 즉 행성방위조정국을 조직해 지구에 위협이 되는 천체를 추적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과 우주의 모든 망원경을 다 활용해 소행성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는 PHO, 즉 지구 위협 천체로 따로 분류하여 24시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추적 관찰하기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방어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1998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이 영화에서는 소행성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들고 우주로 파견된 석유 시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행성을 핵으로 폭파시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소행성 파편들로 인해 지구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행성을 안전하게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다트 미션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다트 미션의 주요 목표는 지구로 근접하는 물체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기존의 궤도를 변경해보는 실험입니다. 이른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입니다. 쌍소행성은 약 780m 크기의 디디모스 주변을 도는 163m 크기의 디모르포스가 있었는데요. 다트 탐사선은 디디모스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수정하는 미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다트 탐사선이 디모르포스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궤도가 수정되었는지 관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크기의 소행성을 어떤 힘으로 부딪혔을 때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다트 탐사선이 드디어 디모르포스의 충돌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먼지가 반원을 그리며 퍼지게 되고 지상과 우주의 여러 망원경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디모르포스의 궤도는 변경되었을까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디모르포스에 충돌한 결과 디디모스를 도는 공전 시간을 32분이나 줄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인류는 천체의 궤도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과학이 발전한다면 더욱 큰 천체의 궤도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주의 또 다른 신비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